네, 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8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을 하다가 중단됐네요. 35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행정행위 부관은 법령에 명시 근거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부관은 재량에 붙여지죠. 재량은 법에 근거 없어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 근거 있을 때만 부관 붙인다. 틀린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량에 부관 붙인다는 말이 생략돼 있죠. 기속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재량에는 법에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틀린 말이 됩니다. 36번 식품위생법상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기속행위인 유흥주점 영업화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죠. 이렇게 기속에 법 규정이 있다면 부관 붙일 수 있습니다. 기속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죠. 맞는 말입니다. 37번 기속행위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위의 문제와 지문과 모순되죠. 이렇게 실정법 식품위생법에 기속에 부관 붙인다는 실제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런 건 이제 누가 실정법을 봤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지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연결해서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38번 기속행위에 붙인 부담은 특별한 불복 절차 거치지 않아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자, 이 말은 기속에 붙인 부담은 이게 뭐예요? 무효예요. 기속에 부관 붙이면 그 부관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면 처음부터 따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기속에 부담을 붙인 부담 이게 무효란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복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이행할 의무도 얻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죠. 39번 수익적 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다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수익적 행위가 대부분 재량입니다. 수익적 행위가 대부분 재량이죠. 부담적이 기속이고요. 수익적은 혜택을 주니까 재량 여지가 있고 부담적은 법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속이죠. 그래서 법에 특별한 규정 없다 하더라도 부관 붙일 수 있다. 재량에는 그래요. 법에 규정 없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40번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가 없으면 재량행위 경우에도 부관 붙일 수 없다. 틀렸고요. 법에 명시 규정 없어도 재량에는 부관 붙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41번 관련 법령에 직접적 규정 없더라도 개인택시 사업 면허하면서 부관 붙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가 뭐죠? 특허예요. 특허는 재량이죠. 특허는 재량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인 거 없어도 재량 특허에 부관 붙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42. 재량행위는 법령상 제한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법상 필요에 의해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재량에는 자 이런 말들이 생략해도 되는 말이에요. 재량에는 법에 근거 없어도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관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같은 말을 표현만 약간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꾸는 말들을 응용을 하면 언제나 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는 수밖에 없죠. 많이 보시고요. 43번 법률행위적 행정에는 부관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여 허가 및 공무원 임명행위에 신분 설정행위에 부관 붙일 수 있다. 틀렸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붙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대부분 재량이죠. 붙이지만 이렇게 오늘날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기여가 공무원 임명과 같은 신분 설정 행위는 부관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게 이제 부관 붙이는 새로운 견해가 일반적으로 지지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 설정 기여가 공무원 임명 행위는 부관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입장이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옛날 이제 10년 된 지문이지만 이게 언제든 반복되니까 기억하시고요. 44번 건축하면서 일종 토지 기부 찬합하도록 한 내용의 허가 조건 기속에 부관 붙여서 무효다. 맞습니다. 건축허가는 기속입니다. 건축허가는 예외 재량일 뿐 일반적으로 기속이죠. 그 기속에 토지 기부 찬합 부관 붙였다면 그것은 무효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때 허가 조건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이죠. 기부 찬합 의무는 대부분.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기속에 부관 붙여서 무효가 되죠. 같은 내용을 계속 표현만 바꾸고 있습니다. 45번 부관은 주된 행위에 형식적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다는 말이
부당결부에 위반되지 않으면 되고 주된 목적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니죠. 목적이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관이 뭐 술집에 부관을 붙일 때 그 목적, 뭐 보건이나 환경, 보건위생 등 이런 목적이 위반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된 목적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죠. 목적에 따른 제한도 받아야 됩니다. 틀린 말이죠. 46번 행정이행이 부과된 허가기간은 자체로서 소송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기간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도 소송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연장에 대한 거부는 말 그대로 거부 처분입니다. 연장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죠. 틀린 말입니다. 47. 부과는 주된 행정이 부과된 종된 규율로 독자적인 존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정 변경일의 단첫 목적 부과한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부담의 사후 변경 허용될 수 없다. 아니죠. 사후 부관 4가지 허용되는 경우에서 사정 변경에 의한 사후 부관의 사후 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4가지 사후 부관의 하나의 종류예요. 판례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19년 나왔네요. 그래서 사정 변경에 의한 사후 부관도 인정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48번 도매시장 법인 지정하면서 지정기간 중 지정 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의 소송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 허용되지 않는다. 청량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어떤 소송 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 붙입니다. 그거 허용될 수 없죠. 그래서 소권 포기 확정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죠. 49. 주택 건축하면서 영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걸 부관 정한 경우 이러한 부관은 주된행위 목적에 위반됩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건축하면서 영업 목적으로만 주택 건축에서 영업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주거용으로 하든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그 1, 2, 3층은 영업장이어도 4층은 건물주가 살고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 영업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부관 그것은 목적에 위배된다. 맞죠? 그래서 그 건축의 목적에 위반되게 됩니다. 건축가 해주고 건물을 뭐 어떤 용도로만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죠. 그 영업주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50번 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청산할 걸 인가 조건은 부관, 위법한 부관이다. 맞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광버스가 사고 팔립니다. 그러면 양도인 세금, 양수인 세금이 각각 따로 정해지죠. 양도인은 양도세, 양수인은 취득세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따로 정해집니다. 근데 양도인이 이제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양수인이 양도인의 세금을 떠안아야만 청산한다는 말 떠안아야 된다만 돼야만 이거 해주겠다라고 하면 법에 정해진 양도 양수인의 세금을 일방이 떠안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부관이 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51번 행정청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처분할 때 그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그 도시 및 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확인하여 인가 여부 결정할 뿐 기부 체납과 같은 다른 조건 붙일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이 지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처분할 때 그 심사하여 인가 여부 결정해야지 기부 체납과 같은 조건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속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 조건 붙일 수 없는데 마치 여기를 인가 여부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부 체납과 같은 조건도 붙일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 때 출제하면 많이 틀리던데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2 최근 거죠. 기선 선망 어버가면서 운반선 등선 부속선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 어버가 목적 달성 어렵게 하여 본질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있으면 잡게 해줘야지 부속선 등선 사용 못하게 하는 건 위법합니다. 부속선 운반선 아시죠? 고기 잡는 거 운반해주는 배, 등선 불 밝히는 배, 부속선 따라오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선에다 다른 거 싣고 오죠. 먹을 거랄지 그 어구 같은 걸 더 싣고 와서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다양하게 하게 해줘야 됩니다. 53. 부관의 사후 변경은 법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 있을 때 미리 유보됨, 상대방 동의 하나 더, 그리고 아까 했던 사정 변경 하나 더, 그 네 가지일 때 부관의 사후 변경, 사후 부관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54번 이제 기출도 됐는데 이 질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모의고사에 나오죠. 여객 자동차 사업 면허 발급 이후에 운송사업자 동의하에, 동의가 키워드죠.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룸을 청하고 위반할 경우 감차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 붙일 수 있으며, 이 조건 위반한 경우 운수사업법에 감차 명령할 수 있고, 이때 감차 명령이 항고송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의하에 얻었고 나중에 업체가 스스로 감차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에 너희들 스스로 감차 안 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감차하겠다라고 감차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사후부관이죠. 사후부관이면서 소송되는 처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2심에서는 그 동의하에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분 아니라고 했지만 3심에서는 처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2심 내용이 나와요. 공법상 계약이며 합의가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틀리고,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동의하에 맺은 사후부관이며 처분성이 인정된다 라는 걸 아시고요. 2심 내용도 알아놓으세요. 나오면 그렇게 나오니까요. 55번 행정재산관리청, 기부천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했다면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위법하면 이겁니다. 기간이 위법사했다면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도로조명허가에서 조명기간 위법하면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위법하면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기간입니다. 키워드 기간 요거. 그래서 기간이 위법하면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죠. 56번 기부 체납받은 공원시설 허가 기간은 또 키워드가 기간 나왔습니다. 본질 요소에 해당된 것이므로 부관인 허가기간 위법자였다면 이로써 공원시설 사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잘못되면 전부가 위법하죠. 도로조명허가 사건처럼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최근 이렇게 기간 위법하면 전부 위법하다는 지문이 좀 났었습니다. 57번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소송 대상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 구하는 소송 각하 판결해야 한다. 맞죠? 부관이 아닌 일반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건 탈락, 각하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58번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절량행위에 해당되는 이사의 초집승인 행위 부가문은 붙인 것은 무효다. 맞아요. 기속에 부가 붙이면 무효입니다. 이사의 소집승인을 판례가 기속으로 봤죠. 그래서 무효로 봤습니다. 맞고요. 59번 부관이 붙은 행정의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했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관만의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뭐죠? 일반 부관,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에 대한 부진정 일부 취소의 내용입니다.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의 부진정 일부 취소가 되는데 판례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판례는 전체 행위 취소를 구하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에 전체를 소송 넣었다가 부관만 취소를 구하는 건 부진정 일부 취소인데 판례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판례라 입장이라 한다면 이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60번 도로 조명화에서 조명기간 정엄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 조명화 전부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조명기간 위법하면 전부 위법합니다. 부산 서면 로타리 사건인데 아까처럼 그 기간이 위법하면 전부 위법하다는 내용 똑같습니다. 61번 기속행위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과한 경우 그 부담은 무효할지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닙니다. 기속에 부가 붙이면 그 부담이 무효죠. 근데 본체 행위에 영향 없다가 아니라 그 무효가 본질 요소가 되면 전체도 본처분도 무효가
본처분에 영향 미치는가 여부는 또 본질 요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본질 요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62번 취소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지 않죠.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은 그 자체를 소송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담만 들어가니까요. 이런 건 국어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63번 기부전압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의 허가에서 공유재산관리청 정한 허가 기간은 허가 요력 제한하기 위한 부관으로 이러한 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예, 틀렸죠. 좌우지간 이 기간 부담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쟁송 제기가 안 됩니다. 길게 했지만 이 기간이란 말만 딱 잡으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이게 틀린 말이죠.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이런 지문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64번 판례에 의하면 부담이 아닌 부관이 위법할 경우 신청인의 부관부행위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거부하는 동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아니죠.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이 원래는 전체를 소송 들어갔다가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 일부 취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일반 부관의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하지 않으며 그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부관부행이 없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로 제기하라고 봤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제기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입장을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부관 없는 처분으로 변경하고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죠. 틀린 말입니다. 이거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정리하고 좀 그 복습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65번 판례에 따르면 부담을 제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할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 청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부담을 제한 나머지 부관은 그 자체 독립하여 취소, 독립쟁송 안 되게 되죠. 부담만 되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66번 형식상 부관부행위 전체를 소송당하면서 내용상 일부 즉 부관만의 철구하는 형태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다가 아니라 이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부진정 일부 취소라고 해야 됩니다. 뭐 다 아시죠? 아까 했던 부진정 일부 취소로 되겠죠. 부진정 일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 됩니다. 67번 가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부담의 부관으로 인하여 권리침해자는 부관부행위 전체의 취소 청구하든지 아니면 먼저 부관 없는 처분 변경권을 청구한 다음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 취소 제기할 수밖에 없다. 판례에 의한다면 이게 맞는 말이죠. 일반 부관의 부진정 일부 취소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다 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결국 같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68번 판례는 독립쟁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관이 부과된 행정위 전체 대상으로 소송 제기된 경우 부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 취소로서 당의 부관만에 대하여 취소 인정한다. 아닙니다. 독립쟁송이 되지 아니한 부관이 부과된 행정행위 뭐예요? 일반 부관이에요.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이 붙여진 행정행위는 전체를 들어가든지 부관 없는 처분으로 변경 구해야 되지 이렇게 부관만 위반할 때 부관만 일부 취소 들어가는 건 그건 부진정 일부 취소인데 이 부진정 일부 취소를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부관입니다. 부관 쟁송편과 어느 때 부관 붙이는가 이런 걸 좀 봤는데 표현이 좀 섞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같은데 내용 거의 다 같은데 표현을 약간 바꿔서 출제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잘 연습하시고요. 성립 효력 요건
그리고 하자로 가야 되겠죠. 6절 성립 효력 요건 갑니다. 1번 행정처분의 송달은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절차법의 발신주의를 취한다. 너무 쉽죠. 도달주의를 취해야 됩니다. 발신주의 나오면 안 되죠.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 발신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 이러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2번 행정행 효력 발생 요건으로 도달은 상대방 내 흥실자 알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도달이란 인식할 필요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남자분들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받고 있지만 예비군 통지서 어머니가 받았다면 도달한 걸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3번 보통의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하여야만 효력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틀렸죠. 근데 이것도 19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은 좀 공부하면 다 삥삥 돌아요. 거기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급 시험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좀만 하시면.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4번 등기 우편 송달의 경우 수일 내에 수치인 도달됐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등기 우편은 추정이 됩니다. 일반 우편 추정되지 않죠. 자, 이것도 쉽고요. 5번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전자문서 송달한 경우 송달 발자 전 컴퓨터 등에 확인한 때가 아니라 입력된 때겠죠. 그래서 확인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입력된 때 도달된 걸로 보는 겁니다. 틀렸고요. 6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보통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해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이죠. 7번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의 경우 행정청 송달발자 동의를 얻어 송달발자 전자우편 등 주소 등을 지정해야 된다. 이 내용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 얻어 주어가 이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주소 등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정보통신망 송달은 그 상대방이 동의였죠. 정보통신망 송달 동의 얻어야 됩니다. 전자우편 등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청은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혼동스러워요. 동의 얻어서 정보통신망 송달합니다만 전자우편 지정은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8번 교부의 송달은 수련서 받고 문서 교부한 수행하며 송달한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때 사면 피용자 통고자로서 성년인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사면 피용자 통고자로서 분별 지능 있는 자에게 교부하면 되는 거지 이때 성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할 지능 있는 자가 있으면 되는 거지 성년자에게 줘야 되는 건 요건이 아니에요. 법조문에 성년자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동되기 딱 좋은데 성년자 나오면 안 돼요. 찾아보세요. 꼭 그 기본서 조문이니까요. 성년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9번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 동의 여부 상관없이 허용된다.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송달은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10번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발자 알기 쉽도록 간보고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에 공고해야 된다. 여기서 인터넷이 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인터넷은 간보고 게시판 일간신문에 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때문에 이건 4개가 오하고 이것이 엔드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여기 가로 안이죠. 간보공보 일간신문은 가로 안에 해당되고요. 플러스 인터넷 중에도 공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10년 전에 출제했다가 좀 출제자가 너무한 거 아니냐 저희들도 비판 많이 했다가 18년 교행에 출제됐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9급은 좀 까다로운데 좀 짜증난데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근데 이건 정말 나오기 힘들다는 건 나왔지만 다시 반복되기 힘들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말해 드립니다만 이런 건 언제든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중으로 가면 안 되죠. 인터넷이 그 간보고 게시판 엔드 인터넷에도 공고합니다. 틀렸고요. 11번 등기에 의한 우편 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중록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편물 도달 사실 처분청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다. 등기가 무조건 송달 추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버리면 그 송달에 대한 입증은 행정청, 처분청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12번 납세자 가세처분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 불필요하다. 아니죠. 알고 있다 해도 송달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예비군 통지서 언제 나올지 알죠. 그러나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세금 언제 나올지 알잖아요. 그래도 송달은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13번 청소년법에 따라 청소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웹사이트 청소년 요해 매체물로 설정하고 보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 명시하여 고시했으나 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위원회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합니다. 고시 공고 경우에는 일일이 통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걸 고시 공고해버리면 일일이 운영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지하지 않았어도 효력은 발생해 버립니다. 어느 때? 고시 공고한 때. 더 중요한 것이 소송의 제소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시 공고했을 때는 고시 공고 효력 발생한 날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90일로 소송이 진행되는 거지 당사자 통지된 날이 소송 제기의 기산점이 되지는 않죠. 그 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13번은 통지하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소송 제소기간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그 내용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틀렸고요. 14번 망인에 대한 소원 취소는 이것도 이제 구구별에게 나왔습니다만 응용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 발생한다 할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 성립하여 효력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맞습니다. 망인 소운 취소 독립운동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친일행위 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독립운동 때문에 유족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가 그 사람 소운 취소를 한 다음에 소운 혜택을 박탈합니다. 그러면 소운 취소는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유족에게 대한 통지에 의해서 효력 발생하며 이러지 않죠. 죽은 사람에 대한 거고 사자에 대한 처분은 그 사람에 대한 걸로 하기 때문에 소운 취소는 일신 전속적이죠. 유족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 발생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방법 표시되면 되는 거지 유족에게 통지됐을 때 효력 발생한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말입니다만 응용되는 거 틀리게 나오는 지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맞는 말이죠. 자, 하자로 왔습니다. 1번 행정처분은 근거법령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법규정은 처분시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처분시 기준, 신청 후 처분 전 할 때 처분 당시 법령과 그 기준을 합니다. 이후 법령 개폐에 영향받지 않죠. 맞고요. 2번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이 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되며 중대 명백설이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안의 특성은 고려함이 없이 틀렸네요.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 고찰함을 요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만 틀렸어요. 구체적 사안 특수성 고려함이 없이 고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찰함을 요하게 됩니다. 틀린 말이죠. 3번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하기인 소송에는 적용되지만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꾸로죠. 필수전치가 됐을 때 취소에만 적용되며 무효에는 전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그 하자의 박해를 수 있는 경우에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한다 이러지 않죠. 중대 명백해야 되는데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그 유무가 밝혀질 수 있다면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대 명백설 입장이면서 그래서 비판을 받죠. 그 말은 명백성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효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게 중대 명백설의 단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명백성 보충 요건서는 뭐라고 그랬죠? 중대만 하면 무효이고 명백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근데 명백성은 삼자나 신뢰보호 있을 때 그때만 요건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행정인 무효기준 중대성 요건만 요구되지만 삼자나 공익 신뢰보호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 명백성 요건도 요구한다. 맞아요. 그래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중대만 하면 되고 명백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근데 명백성은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잖아요. 근데 이 설은 중대만 하면 되지 명백하지 않아도 무효예요. 근데 삼자 입장이나 신뢰보호 이런 거 있을 때 명백성 따져서 삼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이건 좀 그 기본 지식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맞고요. 6번 명백성 보충 요건설하면 무효 판단 기준 명백성 한상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중대 명백설보다 무효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래요. 중대 명백설 외의 설들은 모두 중대 명백설보다 무효 범위를 넓히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효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중대 명백설 외의 설들인데 우리 시험에서 이 명백성 보충 요건설만 조금 언급됐습니다. 나머지 뭐 중대설이니 뭐 이런 건 거의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중대 명백설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명백성 보충 요건설 등은 무효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려는 견해다. 무효 인정을 쉽게 해서 국민에게 유리하게끔 하려는 견해가 됩니다. 무효 범위 넓어지면 좋다고 그랬죠. 취소가 되면 국가는 좋은데 국민에게 안 좋고 무효가 넓어지면 국민은 좋고 국가는 또 안 좋고 이렇게 되면서 맞는 말이 됩니다. 7번 대법원은 무효와 취소 구별 기준에 대해서 중대 명백설 취하고 있으나 반대 의견으로 객관적 명백설이 제시된 판례도 존재한다. 객관적 명백설이 아니라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명백설이 아닌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제시되고 있죠. 객관적 명백설이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틀렸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그럼 이런 설을 우리가 언젠가 보느냐 이건데 우리가 보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건 틀린 지문으로 가야 됩니다. 이 7번 같은 건 실제로 미리 공부하는 수험생 없죠. 감으로 실제로 한 절반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명백성 보충 요건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섞어서 이 순서별로 맞춘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연결되니까요. 8번 갑니다. 장애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과 같이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상 확인한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처분시가 아니라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에 이제 사고를 당하죠. 어떤 근로자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치료하죠. 이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 글씨 쓰기가 치료를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했습니다. 그 치료 종결했음에도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 존재하니까 장애급여를 청구합니다. 그래갖고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내리죠. 그래서 처분이 나중에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법이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딱 개정됐고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사고 당했고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고 치료 종결해서 장애급여란 게 치료가 끝났음에도 후유증이 있죠. 우리 걷기 힘들고 이런 분들. 그러면 그 치료 종결했음에도 후유증 때문에 취득한 것이 장애급여인데 장애 등급 결정과 같은 이런 장애 등급 결정 어때 할 거냐. 사고 당시 치료했을 때 나중에 처분시 치료 종결시입니다. 이 치료 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분시 법령 적용한다가 아니라 치료 종결시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죠. 사고시, 치료시, 처분시, 치료 종결시법, 장애 지급 청구권 취득할 당시의 법령, 치료 종결시법 개정되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많이 해봤죠. 처음 하신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9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장애형 지급권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또 틀렸어요. 아까 취득할 당시입니다. 그 지급청권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지급 결정할 당시 법령. 역시 아까 사고시 똑같아요. 그래서 사고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사고시, 그리고 치료 종결시, 그리고 처분시. 무슨 법을 따른다? 예, 이 치료 종결시법, 이 법을 따르게 된다. 이 사이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아까 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 법 따르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7급에만 나왔죠. 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14년 지방 7급, 17 국가 7급 이 두 개의 판례가 결국 같은 건데 이게 7급에만 나왔습니다. 9급은 이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7급에 나왔지만 9급은 아직 안 나왔고 조금은 까다로운 듯한 이런 지문. 이런 걸 9급은 출제해요. 9급은 독창적인 거 많이 안 냅니다. 뭘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7급에 나왔던 것 중에 약간 좀 할만한 것들은 바로 출제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10번 갑니다.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 처분하는 경우 근거법령 사후에 이혼결정 받은 경우 그 처분은 대상이 될 뿐 무효사유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헌재 위헌난 법에 근거한 처분한 후 사후에 헌재가 그 법률 위헌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취소가 될 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헌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이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헌재가 법률 이렇게 위헌결정합니다. 그 전에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죠. 그래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딱 하는 순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나중에 그 위헌 났고 그에 따라 강제 집행. 그래서 헌재 위헌이 난 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때가 헌재 그 위헌 결정이 난 거죠. 헌재 위헌 결정.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 전에는 취소가 됨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죠? 무효가 되죠. 그래서 헌재 위헌 나기 전에 한 처분 원칙은 취소. 그리고 예외 무효가 있었죠. 그 위헌 결정 난 이후에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역시 뭐죠? 무효가 된다. 라고 해서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 헌재 위헌 결정은 장래로 띄는 거지 소급하지는 않죠. 근데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거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 소급을 하는 경우 위헌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이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됐어요. 9급까지 모두. 이런 데에서는 지금 헌재 위헌난 이 내용에 대해서는 9급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1번 맞고요. 12번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 무효로 보더라도 위헌결정 전에 무효를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해치지 않은 반면 하자가 충대하여 구제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 사유로 보아 쟁송기간 도가로라도 무효하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죠. 아까 위헌 나기 전에 헌재 위헌 나기 전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헌재 위헌 나기 전에 여기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때 예외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13번 위헌인 법률에 의한 처분이 당연 문제 여부는 위헌결정 소급외와 별개로서 취소동 기간 경과의 확정력 발생한 처분 위헌결정 소급외가 미치지 않는다. 맞죠? 헌재 위헌나도 우리는 장려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쟁력 발생 제소기간 도가의 확정력 발생 그게 불가쟁력 발생이죠. 그랬을 때 위헌결정 소급외가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14번 행정처분 이순 후 근거법률 위헌결정된 경우 그 법률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헌결정 났고 법률 적용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음 국가배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국가배상이 안 된다는 말이 생략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헌난 법을 집행했다 해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정할 수 있다. 틀렸고요. 15번 법률이 위헌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전 이미 형성된 법률관 기한 후속 처분 비록 그의 새로운 위헌관계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라고 볼 수 없다. 아니죠. 법률이 위헌 선언된 경우니까 위헌 선언 이후입니다. 위헌 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후속 처분 그것은 당연 무효죠. 시제문 빨리 좀 캐치하셔야 돼요. 시제 위헌 선언된 경우 위헌 난 이후입니다.
그때는 당연무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16번 부당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에 위헌 결정된 경우 부과처분에 불가쟁력 발생하였고 위헌 결정 지림이 관할행정청 압류처분했다면 위헌 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 체납처분 강제징수할 수 있다. 키워드 위헌 결정 이후에 강제징수 등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는 강제징수 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겠죠. 헌재 위헌난 이후입니다. 17번 헌재가 법률 위헌 결정했다면 이러한 위헌 결정이 있은 후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청의 처분 중대한 하자이긴 하지만 명백한 하자 아니므로 당연무효 아니다. 아니죠. 위헌 결정하였다면 결정 있은 후 그에 대한 처분은 중대 명백 무효겠죠. 시제 위헌 결정 있은 후니까 무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죠. 18번 조세부가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 위헌 결정됐다더라도 과세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이미 확정된 때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절차 적법유효하며 무효사유가 되는 거 아니다. 틀렸죠. 위헌 결정되었고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체납처분 무효에 해당되게 됩니다. 틀렸고요. 19번 위헌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위헌 법률에 기한 처분의 집행 이 말이 이제 위헌 결정 이후 강제 집행 이런 말이겠죠. 그거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20번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유효하다. 아니죠. 위헌 결정 내려진 후 체납처분 이런 건 무효에 해당되게 됩니다. 틀린 말이죠. 21번 대법원은 조세부가 되었던 법률 규정 그 후 위헌 선언된 경우라도 위헌 법률의 집행력 폐지하는 명문 규정 없는 이상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처분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 속행 이렇게 하게 되면 위법하게 돼버립니다. 틀렸습니다. 22. 근거법률 다 비슷한데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이죠. 22. 근거법률 위헌 결정 이전에 부당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 등기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기존 압류 등기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은 이게 좀 말이 많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이전에 압류 등기 이루어졌고 교부 청구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위헌 결정 이후란 말이 생략됐어요. 위헌 결정 이후에 압류 등기 교부 청구 다른 사람에 게시된 경매 절차 배당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위헌 결정 이전에 압류 등기 됐지만 나중에 배당받는 건 그 이후 위헌 결정 이후의 문제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에 이런 거 배당받을 수 없죠. 틀렸고요. 좀 생략됐습니다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23번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에 근거된 법률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가 제기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헌인지 여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각이죠. 그래서 기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헌재가 이렇게 위헌 결정을 하면 딱 위헌 결정을 했죠. 그 전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거죠. 이렇게 행정처분이 이때 이제 내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강제 집행 이런 거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내려졌고 이게 취소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유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겠죠. 취소는요. 기간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취소는 기간 제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제한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을 도과했죠. 이게 처분하자가 취소라면 90일 기간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받는데 기간 도과해버립니다. 기간 도과하면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효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취소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 도과해서 못 들어오니까 이것을 무효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기간 제한 안 받잖아요. 그래갖고 소송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헌 결정 전 취소인데 기간 도과 후 취소로 올 것을 무효로 들어오면 그 청구는 아예 못 들어올 거니까 아니면 기간 도과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이 각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각이죠. 기각을 해야 기판력이 떨어지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기할 수 없게끔 하려고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하 여기서 틀렸습니다. 기각의 문제죠. X가 되고요. 그리고 24번 행정처분 자체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행정처분 이연인 법률의 근거에 내려졌고 목적 달성 필요한 후행처분 아직 이루지 않았다면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쟁송기간 경과로도 무효확인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헌재 위헌 났지만 그 전까지 한 처분이 취소잖아요. 방금 똑같아요. 쟁송기간 경과해버리면 취소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위헌 났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예외 무효일 때는 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후에 위헌 났지만 그 전까지 한 처분이 취소고 이후에 무효인데 그 전까지 한 처분이 예외 무효가 되면 그때는 무효확인 경과 기간 제한 받지 않기 때문에 기간도가 후라도 무효확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25번 헌재 위헌 결정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물론 위헌 제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에 전제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헌재 위헌 결정하면 원래는 이게요 장래효 띄죠. 헌재 위헌 결정하면 이 효과가 장래효입니다. 장래효라서 위헌 결정 나도 소급하지는 않죠. 근데 최소한 위헌 결정 이전에 그러니까 위헌 결정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그리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그래서 법원에 계속 중인 또 당해 사건 위헌 제청했지만 일반 법원에 제청한 병행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 병행 사건 그리고 대법원은 여기다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까지 소급효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헌재 위헌 결정은 장래효 띄지만 최소한 위헌 결정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헌재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 이후 제기된 일반 사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대법원이 이렇게 가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헌재는요.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이거 빠집니다. 헌재는 일반 사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일반 사건 모두, 헌재는 일반 사건 빠지고 헌재는 병행 사건에만 미친다라고 이렇게 하죠. 이것도 좀 구급에서는 많이 안 나왔지만 깊이 안 들어갔지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병행 사건 등에도 미치게 될 수 있다. 그러게 되죠. 그래서 비교를 좀 하시고 좀 더 들어가는 듯한 내용인데 그건 여러분이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보시면서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자 일반론을 좀 했네요. 치유 전환 이론은 시간이 좀 그렇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본서 복습 많이 하시고 연습, 응용된 지문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